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역사상 첫 무슬림이자 최연소 시장 역사를 쓴 조란 맘다니의 당선으로 정치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거리 두기에 나섰고 월가와 부유층은 뉴욕 탈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등 미 동부 지역 일부 공항과 학교, 투표소에서 폭탄 위협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뉴저지 저지시티가 11월 5일을 한국의 무도정신을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장순길 관장의 날, 태권도의 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 전 세계 경제 중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투자 과열과 기업 실적 부진, 잇따른 대규모 감원 소식이 겹치며 글로벌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교육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긴급 경제권 남용 여부와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가늠할 중대한 한정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모든 교역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헌법상 권한을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제재와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 안보 위기와 경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등 100여 개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은 의회에 과세, 관세 권한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비상권한 남용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과거 판례상 트럼프에 유리한 사례가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심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와 둘째, 중대질문 원칙에 따라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행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을 단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오늘 구두변론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대법관들은 관세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행정부의 권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은 의회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고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이 법안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대법관들은 대외 통상은 행정부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트럼프 측 입장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습니다. 브렉 캐버느 대법관은 닉슨 대통령도 유사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심리는 미국이 살아남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라며 우리가 이기면 공정하고 강력한 경제안보를 확보하겠지만 패하면 수년간 미국을 이용해온 나라들의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대통령의 경제 외교적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헌정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 판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무제한적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은 주요 교역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역사상 첫 무슬림이자 34세로 최연소 시장 역사를 쓴 조란 맘다니의 당선으로 정치,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무상보육, 임대료 동결, 부유세 인상 등 파격 정책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거리 두기에 나섰고 월가와 부유층은
뉴욕 탈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의 상징이 될지 민주당의 부담이 될지 미국 전역에 시선이 쏠립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람 맘다니는 뉴욕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이자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진보 정치인입니다. 무상 보유가 임대료 동결, 부유세 인상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주목받으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의 등장은 진보 진영에선 혁신의 상징이 됐지만 당 지도부에선 당의 중도, 온건 노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상하원 민주당을 이끄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맘다니 당선 후 축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가 당의 미래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처럼 거리를 두는 이유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전략 때문입니다. 맘다니의 급진적인 이미지가 전국 선거에서 민주당의 중도 지지층을 떠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유대계인 슈머 대표는 맘다니의 반이스라엘 행보로 인해 끝내 공식적인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맘다니는 과거 가자지구 공습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고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하면 체포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계 사회는 맘다니를 세련된 반유대주의자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가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금융권이 충격에 빠졌다고 전하며 일부 억만장자와 금융기업들은 이미 텍사스와 플로리다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부동산 개발사는 뉴욕 부유층 고객이 맘다니의 세금 정책을 우려하며 지난 4개월 동안 1억 달러가 넘는 거래를 플로리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맘다니 측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그는 800만 시민을 대표할 시장이며 주거비 절감 등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번 당선이 민주당 내부의 이념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공화당에게는 새로운 공격 소재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민주당이 극단주의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맘다니를 좌파 실험의 상징으로 규정했습니다. 조람 맘다니의 당선은 뉴욕의 변화를 넘어 진보의 상징이 될지 민주당의 부담으로 남을지 이 젊은 시장의 행보에 미 전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메디케이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정부는 5개 주에서 17만 명이 넘는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주정부들은 과장된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 자격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영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의 의료 보조금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각 주정부에 이민 신분이 불분명한 등록자들의 명단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텍사스, 유타 등 5개 주에서 17만 명 이상이 조사 대상자로 보고됐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장 메흐메트 오즈는 SNS를 통해 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지급된 연방의료 보조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 정부들은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보건당국은 연방정부가 언급한 150만 달러 규모의 부정지출은 잘못된 초기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현재 해당 수치를 수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연방법을 어겨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주정부도 오주 국장이 공개한 수치는 부정확하다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발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주 국장은 미국 납세자의 돈이 불법 체류자의 의료비로 쓰이고 있다며 주 정부들이 이미 일부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보건국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지적 이후 일부 회계 오류를 수정하고 65만 달러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주 정부들과 이민자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 낭비이자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요구한 이번 신분 재확인 절차가
불필요한 중복교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의료 보조를 받는 사람들까지 서류 누락으로 혜택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피츠버그대 공공보건대학의 마리안 잘란스키 교수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단지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커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조치는 메디케이드 60년 역사상 전례 없는 강도 높은 조사로 평가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8월부터 각 주에 신분 불일치 대상자의 명단을 전달하고 매달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서명한 원빅 뷰티풀 법안에 따라 2027년도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속이 실질적인 예산 절감보다 정치적인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대부분이 민주당주에서 나왔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어제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등 미 동부 일부 지역에서 폭탄 위협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긴급 대피하고 공항 활주로가 일시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으며 선거일 투표소 일부가 문을 닫는 등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에서 지방선거가 일제히 치러진 어제 미 동부 지역 곳곳에서 폭탄 테러 위협이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는 4일 오전 11시 30분경 유나이티드 항공 512편이 착륙 직후 폭탄 위협이 보고돼 활주로가 긴급 폐쇄됐습니다. 항공기는 터미널에서 거리를 두고 정차한 채 보안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승객 전원은 안전하게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공항 측은 낮 12시 50분경 활주로 운영을 재개했지만 일시적인 폐쇄로 인해 일부 항공편이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이어 뉴욕 라과디아 공항에서도 어제 저녁 폭탄 위협이 접수돼 델타 항공 2313편 승객들이 기내에서 급히 대피했습니다. 뉴욕발 미니애폴리스행 여객기는 터미널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수색을 받았으며 약 2시간 뒤 안전이 확인됐습니다. 델타 항공은 승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항공 운행 지연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항공편은 결국 다음 날 아침 7시에 출발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와 뉴저지주에서는 본선거 당일이었던 같은 날 여러 투표소를 겨냥한 폭탄 위협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에섹스, 미들섹스 등 7개 카운티의 학교와 투표소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받았으며 일부는 문을 닫거나 임시 이전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모든 위협은 허위로 판명됐으며 이와 관련해 노스 브런즈윅에서 미성년자 1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일부 투표소가 테러 위협성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웨스트 빌리지, 미드타운 등의 투표소 관련 직원이나 메일 시스템을 통해 위협이 전달됐지만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투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방선거 당일 미동부 일부 지역에서 폭탄 테러 위협이 잇따르면서 학교와 항공, 선거 투표소 곳곳이 동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는 공동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저지시리가 11월 5일을 장순길 관장의 날, 태권도의 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35년 넘게 지역사회에 기여한 태권도 지도자의 공로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무도 정신을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장순길 관장은 초심을 잃지 않은 것이 좌우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저지시티가 11월 5일을 장순길 관장의 날, 태권도의 날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지시티 홀에서는 장순길 관장의 기념일 선포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정부가 개인의 이름을 붙여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장순길 관장의 헌신적인 기여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여줍니다. 장순길 관장은 지난 35년 이상 저지시티 지역에서 태권도와 합기도장을 운영하며 무려 3만 5천 명이 넘는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그는 태권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장 관장은 이번 장순길 관장의 날 제정에 대해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자랑스러움과 긍지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장순길의 날 이렇게 해서 시정부에서 이렇게 명명해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크게 또 부각을 시켜줘서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 일단
너무나 또 자랑스럽고 또 긍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태권도를 통해서 인생도 또 역전이 되었고 또 자기의 삶도 또 자기의 가족도 태권도 한국의 문화유산을 통해서 또 많이 변화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이런 또 큰 상을 받으면서 또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장순길 관장의 좌우명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기념일이 특별한 기념보다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도장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공간이 되고 태권도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또한 장 관장은 이번 기념일 제정을 통해 이민자로서의 자부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의 날, 장순길 관장의 날이라고 명명을 해주는 것은 또 이민자로서 상당히 또 자부심이 있고 이런 타운 정부에서 개인의 또 무술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시장님이야 또 모든 또 시의원, 시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민 생활이 어렵지만 꿋꿋이 또 정정당당하게 살아나갈 때에서는 이 미주류 사회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또 롤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순길 관장은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분야에 헌신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면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이 전 세계 경제 중심으로 부상한 가운데 투자 과열과 기업 실적 부진 그리고 잇따른 대규모 감원 소식이 겹치며 AI 버블 경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AI 혁신에 대한 기대와 거품에 대한 공포가 교차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어제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 펠런티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고도 주가가 약 8% 떨어지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펠런티어는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정부와의 AI 데이터 계약을 기반으로 올해 170% 이상 상승하며 AI 대표주로 떠올랐지만 과도한 밸류에이션 부담과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하락 베팅 소식이 겹치며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AI 버블 우려는 아시아 증시로도 번졌습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약세로 한때 3,900선 아래로 밀렸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2.5%, 대만 TSMC가 포함된 각권 지수 역시 1.4%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잇따라 AI 거품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AI 투자 기대가 꺾이면 금융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고 했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브라이언 여 CIO는 AI라는 이름만 붙여도 벤처 가치가 폭등하는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AI 열풍으로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열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AI 인프라 투자는 아직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며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AI 기술 확산과 함께 빅테크 기업의 인력 재편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IBM은 2,7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발표하며 전 세계 인력의 한 자릿수 비율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이 14,000명, 메타가 600명을 해고한 데 이어 IBM까지 감원에 나서면서 기술 산업 전반에 AI 시대형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AI 대표주 오픈AI는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로 평가됐지만 수익 모델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과 엔비디아와 순환 투자 구조라는 회의론이 불안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AI 투자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금융 시스템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버드대 경제연구소는 AI 기업 간 실적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AI 투자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실적 없는 기업이 걸러지는 선별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단순한 거품 붕괴가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AI 기업을 가려내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을 이륙하던 UPS 화물기가 지난 4일 오후 5시 추락해 최소 9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은 추가 희생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지사는 두 곳의 지상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루이빌시는 현장 수색이 이어지며 사망자 집계가 늘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사고 항공편은 UPS 2976편으로 하와이 호놀룰루행이었고 공항 남쪽 약 3마일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이날 항공기 추락 폭발 사고가 일어난 루이빌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은 UPS의 주요 물류 허브이자 세계 최대 화물 처리 시설인 월드포트가 있는 곳입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당시 항공기는 약 3만 8천 갤런의 항공유를 적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5일째로 36일째에 접어들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지난 4일 상원의 임시 예산안은 14차례 연속적으로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며 핵 옵션 발동을 촉구했고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40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주요 공항의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4,200만 명에게 식비를 지원하는 스냅 프로그램도 예산 고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당이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가 셧다운 사태의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의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18살 로건 패터슨과 20살 도미닉 카르도자는 폭발물에 의한 재산 손괴 공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1월 1일 새벽 2시 45분쯤 하버드 의대 신경생물학 연구실이 있는 골덴슨 빌딩 4층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당국은 대형 상업용 폭죽이 나무 사물함에서 터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연방 범죄로 건물이 비어 있었던 것은 그저 행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두 용의자가 얼굴을 가린 채 건물 울타리를 넘어 옥상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폭발 직후에는 1층 비상문으로 빠져나가며 달아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근 대학의 할로윈 파티에 참석했던 학생들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FBI는 이번 폭발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라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 참여를 허용하라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한국 시간 4일 서울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11년째 미루고 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2015년 말까지의 개정 시한을 넘긴 채 지금까지 법을 고치지 않아 현재 약 240만 명의 재외국민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단체는 개헌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투표 제도는 멈춰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헌법상 평등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